지난 한 주는 투표 시간 연장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의 통 큰 제안이 있었고요.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 강한 의지를 보인, 그래서 중요한 전개가 마련되어가는 한 주였습니다. 그런 한 주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다음 주를 설계하는 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서로 다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한 분 한 분 발언 끝날 때마다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후보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투복 모드로 들어갔네요. 먼저 아주 귀한 분 한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서울법대 교수시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안경환 위원장님께서 아주 어려운 결단 이렇게 내려주셨고 또 위원장직을 맡아주셨습니다. 자, 먼저 설명. 하십니까? 제가 예. 우리 안경환 위원장님은 다 아시다시피 아주 합리적인 기획분자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헌법학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아주 신앙이 두터우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 정말 아주 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안철수 후보 측과 이제 단일화를 또 하게 될지, 또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단일화를 꼭 해야 되고 또 하게 된다면 단순한 단일화를 넘어서서 정책을 공유하는 그런 어떤 이제 가치 연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력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떤 정책을 공유하는 가치 연대를 하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경제 민주화에 관한 정책과 함께 이 정치 혁신에 관한 이 부분에서 서로 간에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새로운 정치위원회는 저희와 안철수 후보 측 간에 공동으로 정치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시가 되었고, 저희 쪽에서는 바람직하겠다라고 받아들였었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무산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새로운 정치위원회의 완전한 구성이 조금 늦춰져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혼자서 새로운 정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정치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정치혁신 방안이 우리 시민사회나 또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런 어떤 방안이라고,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정치위원회의 임무가 정치혁신 방안을 모색하되 그것이 이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 더 과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앞으로의 새로운 정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뿐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또 먼저
그렇게 쇄신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방안까지 새로운 정치위원회에서 함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존의 정치 문화나 정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시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과감한 그런 개혁이나 혁신 방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 민주 캠프나 시민 캠프에서도 또 미래 캠프 가운데서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아닌 당임위원회에 속해진 분들도 그런 정치개혁 방안 그리고 또 우리 민주통합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정치위원회 쪽에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 부분들이 충분히 참고가 되고 논의가 되고 다수렴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 수도권 선대위원회와 중앙선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 제외하고는 선대위원회가 다 구성이 됐고요. 제주도는 제가 이번 주 중에 방문하고 선대위원회 출범도 함께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도 우리 김원기 의장님 또 권노가 고문님, 정대철 고문님 이런 우리 고문 또 원로들께서 지역대책특별위원회 쪽으로 다 이렇게 결합들을 해주셨고 청년 캠프가 또 구성이 돼서 세대별로도 뭐 이렇게 노장청까지 다 망라된 선거대책위원회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전의 준비는 다 갖췄다고 생각되고요. 이제는 그저 열심히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날짜가 44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많이 뛰고 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 후보께서도 소개하셨지만 우리 안경환 미래캠프 새정치위원회의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과분한 소개 말씀 감사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의 무게에 눌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1948년생입니다.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영역 역사 64년을 함께 살아온 산 증인입니다. 저는 군사 독재가 얼마나 국민의 일상을 유린했는지도 체험했고 다소 정제되지 못한 민주적 이상이 저지른 시행착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청년 학생 시절 이래 세상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고 학생의 장래를 안내하는 선생이 되어서는 자라나는 세대를 통해 제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어 나가리라는 꿈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이 세상을 과연 산만한 세상으로 만드는가 강한 의무를 제기하는 대학인의 역할을 자임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정권의 창출에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정권에 대해 비판의 말과 글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일에 관여한 이런 일생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건전한 지성을 연마하고 강론한 대학인의 책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토록 제가 평생을 지켜온 그 원칙을 깨고 이 자리에 직접 나선 것은 실로
절박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입니다. 저는 오는 12월 19일 대한민국 국민이 치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퇴로 생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나섰습니다. 저는 국정의 이념과 철학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정부 아래서 대한민국 인권의 수장으로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적으로 비난받는 모습에 더없이 실망했습니다. 강자의 이익을 챙기는 반면 약한 자, 외로운 자의 아픔을 외면하는 비인간적인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 사회를 재산을 기준으로 국민의 분열을 가속시키는 비민주적인 정부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정책 입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의 교체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대학에 공부하고 있으면서 날로 높아가는 청년 학생들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명박 정부를 한마디로 실패한 정부로 규정짓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정권을 인수받아야 할 민주통합당 또한 신뢰를 크게 잃고 있습니다. 새시대의 정신을 구현하는 민주주의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로 분열을 거듭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저는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책무를 주문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의 헌정에서 정당은 특별한 지위를 누립니다. 그래서 헌법은 정당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헌법이 보호한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국민은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맞서 싸워야 할 거대한 골리앗 새누리당의 후보는 일찌감치 전열을 가다듬고 일사불란하게 국민의 마음속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비친 민주통합당의 모습은 사분오열, 희귀멸렬 그 자체입니다. 함께 경선을 치른 분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28명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잘 알지 못합니다. 행여 당의 후보가 어떻게 되든간 수수방관하며 당 후보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안으로는 당의 결속된 힘을 극대화하고 바깥으로는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것뿐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 64년 헌정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와 증진을 이끌어온 정통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국민이 무소속 후보의 등장에 환호하고 열광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더더구나 그분을 지지하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청년층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들의 주장은 곧바로 새 세대의 주인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뼈저린 반성의 자세와 함께 과감한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새 세대의 주권자들의 요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왜 무소속 후보와 그분을 지지하는 청년 시민들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함께 타도해야 할 구체제 방시한 레짐으로 폄하하는지 우리는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의 보호밖에 서 있는 후보에게 엄연한 실체의 무게가 실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기존 정당 정치 속으로 들어오라고만 주문하는 오만함은 불치게야 할 것입니다. 젊은 국민은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 그 자체를 냉소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성의 있는 성찰과 성실한 반성이 아쉽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 신기운을 흡입하여 과감한 당내 개혁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기회를 잃어버린 것도 민주통합당의 뼈아픈 실패입니다. 모든 여건과 기류가 우호적이었던 4월 총선에서도 구태의한 정치작태와 분열을 걸어받아 절호의 기회를 일시하고 입법부를 힘없이 내준 민주통합당입니다. 이제 그에 더하여 행정권마저 내주면 이 나라는 또다시 5년간의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이 선거만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시대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정치인에게는 역사의 낙인이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힘을 모읍시다. 전통적절한 대의를 위해서 우리는 개개인의 이익을 내려놓고 함께 매진합시다. 반드시 야권 후보의 단일화 이뤄내고 행정권이 요청한 최종 승리를 얻어냅시다.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우리 새로운 또 정치를 이루기 위한 이 정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정치 혁신 방안,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당의 혁신 방안, 그 속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쇄신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 결정하는 그 일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위원회에 정권을 맡기고 또 새로운 정치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대위 모두가 그런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선대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선대위원장님 말씀. 네. 이번 대선을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치 개혁도 해야 되고 저희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민생을 보살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3일 토요일 날 문재인 후보께서는 쌍용 자동차 단식 농성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인영 선대위원장, 은수미 의원, 문성현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울산 비정규 노동자 철탑 고공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지가 정말 크다는 걸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일째 단식 중인 김정우 쌍용차 위원장, 19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최병승 천이봉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정리해고법을, 참여정부는 비정규직법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자 해지의 의지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치 이념 그리고 정치 철학 배경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이 먼저, 새누리당은 지금도 자본이 먼저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지만 자본이 먼저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먼저인 경제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즉 경제민주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닫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고속도로를 닫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잇는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탑을 세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이 아닌 좋은 일자리 탑을 세워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뚝을 쌓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높이 쌓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토요일 울산을 찾았을 때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새누리당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와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민영 위원장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께서 단일화와 관련해서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 먼저 두 후보가 단일화할 것이라는 원칙을 합의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국민이 열망하는 단일화에 화답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열망은 확고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이명박 정권 5년의 끔찍한 폐해를 바로잡고 유신의 망명에 사로잡혀 있는 박근혜 후보의 집권을 단합하여 막아내라는 지상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광주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안철수 후보께서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이루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에 분명하게 화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전향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경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연일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계속 공방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공방이 끝날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란색 옷을 입고 여의도역에서 출근하시는 시민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1,300만 명의 서명운동에 오늘부터 돌입이 되었고 또 유인물을 나눠드리면서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결국 또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분들의 마음과 의지를 모아야 했기에 열심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그 의지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서 보니 여론조사 발표에서 국민들의 70%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 30대 청년들은 7, 80% 가까이 또 찬성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어떠한 정당에 유리한 문제가 아니고 당리당략적인 문제가 아닌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는 그 투표시간 연장 특별본부를 특별위원회로 더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투표시간 연장 문제는 어떤 정당을 위한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당연한 노력입니다. 이미 많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이니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당연한 바람을 짓밟고 참정권 실현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자꾸 짓밟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민주통합당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원내에서 빠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춘 우리 선대위의 원내대책본부장님도 함께 와 계신데요. 지금 국회에 우리 정책 공약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아주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통합당 1호 당론법안으로 제출했던 반값 등록금 법안 비롯해서 또 뭐 최저임금 인상하기 위한 법안도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리해고를 보다 엄격하게 요건과 절차를 그렇게 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안도 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 자동차 그 비정규직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최병성도 이렇게 나가 있고, 그리고 이 지금 투표 시간 연장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전라북도 지역의 새만금 특별법까지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나가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법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최대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법안만 해도 아마 일부에서는 이번 대선은 이미 좀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진선미 의원이 법안 제출할 때 선관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투표시간 연장을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36억 정도라는 거고, 11월 중으로만 그 법안이 처리가 되면 실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렇게 답변도 듣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관철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상용차 부분도 지난번 판로의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권력의 과잉 진압과 그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 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정조사 우리가 요구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좀 처리가 돼서 국정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